네, 박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첫 식사를 식빵으로 네네.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식단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네네.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뭐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영양사분들이 네. 식단을 잘 짠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식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일식의 가격이 1,440원. 네. 비싸진 않아요. 외신에도 지금 1.3달러짜리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보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 어제는 오전엔 식빵, 또 낮에는 뭐 뼈우거지탕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제가 경찰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월우, 수, 돈, 금, 개. 이 룰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쇠고기가 나오고 수요일은 돼지고기, 금요일엔 닭고기. 이렇게 이제 육식까지도 배정을 해서 네. 최대한 뭐 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 저 교도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청와대에서 어찌 보면 전속 요리사가 정말 해주던 밥과는 이 질이나 여러 가지 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아침 제일 큰 화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식판을 설거지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뭐 많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변호사님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그 지금 구치소로 넘어갈 때 검찰 관용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가운데 자리에 앉고 있어서 좀 의아해했어요. 아마 국민들이. 정치인이 되고 처음 앉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뭐 택시 타지도 않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그 오른쪽이죠. 그 보조석, 운전자 보조석 뒤편에 자주 앉죠. 그 자리가 상석인데 그렇죠. 이 검찰에 가는 경우는 왜 중간에 앉냐면 혹시나 도주 우려이기 때문에 양옆에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간에 앉았고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아마 놀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은 이유는 혹시라도 도주라든지 그거가 이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앉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네. 본인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실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여수 사관한테 그걸 물어요. 물어보는 거. 내가 가운데라고 물어요. 네.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수 사관이 하나가 먼저 타고 그 가운데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그 실제 저 뒷좌석에 가운데 앉아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예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우선 저 승용차에 5명이 이렇게 타는 경우도 뭐 그렇죠. 없었을 그렇죠. 것이고 네. 더군다나 본인이 가운데 앉은 경우는 아마 네.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검찰로 저 구치소로 가기 전에 그 오늘 어디 보도를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올린 머리를 본인이 직접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화장실에 가서 이 핀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가느다란 핀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가서 그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머리핀 그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고 그다음에 화장도 스스로 지우고 갔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영장 소식에 울고라는 게 네. 그런 걸 해가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를 크게 우셨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한 차례는 이제 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독방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 독방 앞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렵게 독방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가결되던 그 순간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본인이 파면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에 대한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가고 나서도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동 자택도 한 14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됐으니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마 얼마나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은 좁은 공간이 갇혀 있는 것도 갇혀 있는 거지만 평생을 누군가에게 조금 약간 보조나 보좌를 받으면서 지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나오고 나서도 사실 최순실 씨가 옆에서 지금거리 아주 정성을 다해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네. 98년도에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된 뒤에는 모든 참모진들의 보좌를 받아왔는데 앞서 차에서 본인이 이제 어색해했던 부분들도 지금은 어떤 누구도 옆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본인 혼자서 이 구치소 생활을 견뎌야 되는데 굉장히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은
독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한참 동안 선체로 눈물을 쏟았고요. 그리고 네. 교도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네. 방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네. 오전 7시경에 식사를 했다고 하는군요. 3번 울었어요. 네. 3번 눈물을 흘렸는데 첫 번째는 삼성동 자택을 나서서 네. 영장 실질 심사 가기 전에 정말 취임 이후에 박지만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게 처음 아닙니까? 서양희 이 변호사 부인과. 그래서 동생 내외가 와서 10분 동안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박지만 회장이 펑펑 울었는데 박 전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첫 번째 눈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과 동생 내외와 정말 수년 만에 조우를 하고 네. 뭔가 그때 예감이 있었을 거예요. 박지만 회장이 누님을 배웅하러 왔다. 꼭 가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첫 번째 눈물, 그리고 이제 열심히 8시간 40분 동안 불꽃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3분에 구속영장 발부, 여기서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고 검찰청사 화장실에 가서 머리에 10여 개의 핀을 뽑고 네. 클렌징으로 얼굴에 화장을 직접 지웠다고 화장을 하죠. 지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씨 자매가 아침 7시 반이면 들어가서 해주던 머리와 화장을 지웠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K7 자동차의 가운데 앉아서 가운데 자리에 앉는 순간 뭔가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네. 몸이 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4시 반에 검찰청사에 출발해서 뭐 한 10여 분 만에 바로 저 서울구치소에 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신체 검사 받았죠. 수복 갈아입었죠. 이 503번 달았죠. 그리고 나서 6시의 새벽에 독방 앞에 섰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교도관이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새벽 6시가 교도소는 기상 시간이에요. 네. 구치소의 다른 방에 아마 갇혀 있던 또 이 수감자들. 여수용자들이 네.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까지 전해졌으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흐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교정 당국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부 예우는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접견실도 따로 마련한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뭐 일단 이 따라 하긴 그대로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신입 재소자가 입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사진도 찍고요. 네. 우리 영화 보면 이 키 그 줄자 같은 데서 서가지고 이제 수감표 들고 이렇게 번호 들고 찍는 그걸 뭐 소위 머그샷 그러지 아니 폴리스 포토그래피라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찍고 뭐 신체 검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건 다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호는 뭐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호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방도 조금 크게 하고 CCTV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개조를 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최순실 씨가 입고 있었던 그 연두색 수의, 그게 아마 미결수들 여성 미결수가 입는 수의인 모양인데 그것과 아마 똑같은 수의를 입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연두색 수의를 최초 제공되는 수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춥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입고 싶으면 구입을 가능합니다. 네. 영치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걸 입고 있을 걸로 보이고 저 옷을 입고 뭐 재판정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재판정에 나올 때는 사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복으로 입는 대신에 그 수의인표 번호를 이렇게 남발을 찍고 이제 네. 나옵니다. 네.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 정도인데 앞으로 그렇죠. 기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10일간 구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10일을 10일 연장할 연장.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4월 19일이죠. 4월 달 19일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근데 4월 15일, 16일이 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일 이어서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검찰의 그 전체적인 그림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이 변수가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대선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날짜는 19일까지만 기소하면 되는데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네. 그 17일 이전 네. 그러니까 15, 16이나 아니면 14일이나 뭐 요 정도에 아마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느냐,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느냐, 뭐 이게 지금 관건일 텐데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죄를 뭐 받는다 이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가장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뇌물 부분입니다. 네. 뇌물 네. 금액 자체가 억대로 넘어가 봐요. 지금은 200억, 뭐 아니면 77억 이러니까 네. 27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하고
억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까지 가능한 겁니다. 10년 예. 이상이고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만약 인정을 한다 그러면 직권남용 강요죄 정도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높지 않고요. 뇌물죄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 만약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큰 뭐 중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게 아니라면 네. 뭐 조금 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그 실제 저 뒷좌석에 가운데 앉아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예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우선 저 승용차에 5명이 이렇게 타는 경우도 뭐 그렇죠. 없었을 그렇죠. 것이고 네. 더군다나 본인이 가운데 앉은 경우는 아마 네.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검찰로 저 구치소로 가기 전에 그 오늘 어디 보도를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올린 머리를 본인이 직접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화장실에 가서 이 핀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 가느다란 핀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가서 그 어떤 플라스틱으로 된 머리핀 그것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고 그다음에 화장도 스스로 지우고 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영장 소식에 울고라는 게 네. 그런 걸 해가면서 네, 박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첫 식사를 식빵으로 네네.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식단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네네.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뭐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영양사분들이 네. 식단을 잘 짠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식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일식의 가격이 1,440원. 네. 비싸진 않아요. 외신에도 지금 1.3달러짜리 식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보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 어제는 오전에 식빵, 또 낮에는 뭐 뼈우거지탕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제가 경찰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월우, 수, 돈, 금, 개. 이 룰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쇠고기가 나오고 수요일은 돼지고기. 근데 이제 그 오른쪽이죠. 그 보조석 운전자 보조석 뒤편에 자주 앉죠. 그 자리가 상석인데 그렇죠. 이 검찰에 가는 경우는 왜 중간에 앉냐면 혹시나 도주 의뢰이기 때문에 양옆에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간에 앉았고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아마 놀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은 이유는 혹시라도 도주라든지 그거가 이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앉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네. 본인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실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여수사관한테 그걸 물어요. 물어보는 거 같아요. 내가 가운데라고 물어요. 네.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수사관이 하나가 먼저 타고 그 가운데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를 크게 우셨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한 차례는 이제 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독방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나서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 독방 앞에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렵게 독방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가결되던 그 순간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본인이 파면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금요일엔 닭고기. 이렇게 이제 육식까지도 배정을 해서 네. 최대한 뭐 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 저 교도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청와대에서 어찌 보면 전속 요리사가 정말 해주던 밥과는 이 질이나 여러 가지 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마 오늘 아침 제일 큰 화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식판을 설거지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뭐 많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 변호사님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그 지금 구치소로 넘어갈 때 검찰 관용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가운데 자리에 앉고 있어서 좀 의아해했어요. 아마 국민들이. 정치인이 되고 처음 앉아 보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뭐 택시 타지도 않기 때문에. 네.